strategic thinking.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는 전략의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의 그 중심, 그 태풍의 핵에 위치하게 되는 게 마스터 블랙벨트입니다. 이 전략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결국은 마스터 블랙벨트의 존재의 이유는 전략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전략가.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 그냥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이기는 방법이 전략입니다. 이기는데 혼자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 전략이죠. 그래서 전략은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부터, 적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적과 내가 놓여있는 환경들, 지금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는가, 그 환경에 따라서 적과 우리가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누가 적절히 환경을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론이 나죠. 옛날 전쟁에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전략가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기업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첫 번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합니다.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경영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경영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 이게 경영입니다. 경영. 이 제일 윗단에 존재하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 이거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처음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이 지향하는 게 바로 비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이 전략 목표입니다. 전략 목표는 비전에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선택적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 목표는 크게 또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 소위 말하는 핵심 성공 요소입니다. 흔히 우리가 Critical Success Factor 이렇게 이야기하죠. CSF.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 성공 요소는 굉장히 언어적이고 또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냥 구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명료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냥 엔진 오일 교환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크 딱 이렇게 딱 콕 찍는 거. 그럼 더 이상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KPI입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즉 핵심 성공 요소를 하나의 척도로서 표현한 것이 KPI라고 볼 수 있어요. 식스 시그마에서 지향하는 척정이라는, 우리가 척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피해를 마이클 해리가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측정할 수 없으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운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척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KPI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행동계획. 이 밑에 무수히 많이 늘려져 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이게 아무리 뒤에 이제 넓어져도 이제 행동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경영이란 뭐겠습니까? 경영이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때란 얘기예요. 이게 경영이에요, 경영. 그래서 종업원 개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전략적 목표, 나아가서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냐? 그걸 각자 스스로 인식해야지. 그래서 한 개개인은 사실은 그 중요성이 덜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합해서 새로운 기업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경영 전략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요번에 우린 이걸 전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블랙벨트가 가져야 될 기업 경영의 전반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상당히 초점을 둘 겁니다. 식스 시그마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 KPI를 뭐라 그래요? 이걸 빅 CTQ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불려지고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빅 Y라고 불러요. 빅 Y, 라지 Y죠. 그 다음에 이 행동계획이 뭡니까? 빅 CTQ, 빅 Y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 이게 뭐겠어요? 이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식스 시그마 이후에 요 관계는 빅 CTQ, 또 프로젝트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품질의 대가인 주란 박사가 이렇게 이제 누가 물었단 말이에요. 기업이 번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냥 거의 그 노타임으로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한 사람이 갑자기 그 대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프로젝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잔뜩 기대 심리를 가지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번엔 더 짧게, 그리고 완전히 막 총명스러운 목소리로 없어. 그리고 뭐요? 프로젝트만이 기업을 번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머지 길이 없다는 게 유일한 거예요. 굉장히 권도가 있는 말이죠. 유일한 길이란. 이게 프로젝트. 그게 누가 이걸 무시할 수 있겠어? 그런 권도 있는 말은 예수님 이후에 처음 나온 말이지. 예수님 그랬다면서요. 난 제가 직접 듣진 못했는데 성경책에 그런 말이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다다를 자가 없다 그랬다면서. 유일한 길이라고. 그 이후에 나온 권도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주란에 나를 프로젝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번영은 없다. 엄청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누가 수행하고 있느냐? 블랙벨트가 이걸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블랙벨트의 가치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블랙벨트가 기업을 번영시키는 자다. 마스터 블랙벨트는
기업을 번영시키는 자의 서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내린 그러니까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잘. 그래야 이 자기 존중과 내 역할에 대한 자각. 거기서부터 이제 올바른 일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비전을 지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웬 느닷없이 비전이냐 할까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비전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이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화된 미래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있어요.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많이 들어봤는데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 누가 묻는다면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비전은 핵심 이념과 비전화된 미래로 구분이 됩니다. 핵심 이념은 음의 과정이다. 비전화된 미래는 양의 과정이며 창조적인 과정이다. 즉, 또한 핵심 이념은 핵심 가치와 핵심 목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비전화된 미래는 BHAG 여기 나와 있죠. Big, Hairy, Audacious Goal. 크고 어렵고 대담한 목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석을 달리하면 크고 약간 좀 무시무시하고 이런 무시무시. 크고 무시무시하고 대담한 목표. 얼마 듣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G에서 이걸 뭐라고 바꿔서 불렀느냐? 스트레치 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짧게. 그 다음에는 생생한 묘사, vivid description. 그러니까 다시 딱 요약하면 이제 비전은 네 가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으면 비전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첫째, 핵심 이념과 비전화된 미래로 구분될 수 있다. 핵심 이념은 핵심 가치와 핵심 목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전화된 미래는 BHAG와 vivid description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끝이 하나씩 살펴본다면 핵심 가치는 이 본질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신조예요. 이건 따로 우리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발견의 문제죠. 발견의 문제. 창업자의 내부 신념이에요. 창업자가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전의 탄생일 수 있지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이 시간의 변화에 무관하다. 즉 패션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질문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년 후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쟁 열의적 요소가 되더라도 유지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어떤 것들인지 사례를 보면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노드스트롬의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 고객 서비스 개선. 이게 100년이 지나서 변하겠습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다른 모든 곳에 우선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이 가치가 변할 거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변할 것 같질 않아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없고. 다음 필립 모리스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정, 소니의 일본 문화와 국가 지위를, 월트 디즈니의 창의성, 꿈, 그리고 상상력.
이것은 창업자가 지향하는 이념입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소니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이 억만금이 벌린다고 해도. 이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념이에요. 핵심 목적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의 이유. 자, 여기 사례를 보시면 이 한 100년 이상 지속이 돼야 될 가치인데요. 3M은 미해결 문제의 혁신적 해결. 이거 어떻게 보면 존재의 목적,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 해결할 거리가 없어지면 더 이상 3M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럴 날이 있겠어요? 해결할 것이 없어진 세상, 그런 세상이 오겠냐고. 그 다음 슈레페크트, 인류의 진보와 복지를 위한 기술적 공헌. 더 이상 기술적 공헌을 할 일이 없어. 기술이 다 이미 개발이 됐다.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다음으로 맥킨지, 이 컨설팅 회사죠. 기업과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도움 제공. 이건 뭐 하나의 뭐 법률로서 금지하면 몰라도 이게 필요 없는 세상은 아마 도래할 것 같질 않아요. 법률로서 기업이나 정부의 그 이로운 컨설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뭐 사형에 처한다든가 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는 유효하다. 자, 비슷합니다. 월마트, 월트 디즈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월마트는 서민에게도 부자와 같은 풍요로움. 이 지향하는 바죠. 월마트. 월마트가 까르푸하고 같이 세계 곳곳에 가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만은 그냥 이 한국의 그 시장 속성이 대단한. 월마트의 실패가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한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어떤 이해를 부족? 한국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그 상당히 럭셔리한 분위기, 백화점 정도 수준의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쇼핑하기를 원하는데 월마트는 상고 분위기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고객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죠. 거의 막 그 월마트에 대한 분석, 준비된 그 발언이 지금 막. 그 맞아요, 근데? 많이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았어. 역시 굉장히 그런 기본적인 이제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에서도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었어요. 농수산물. 어떤 생선의 이런 유통. 그 다음에 그 농산물. 배추, 파, 마늘. 도저히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그 신선함의 유지와 그 유통. 그 뿌리 깊은 그 한국식 그 유통 구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매일매일 이 배달이 되는 그런 그 생선이나 한국 고유의 그런 그 식단. 거기에 도저히 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 대신 뭐 그 사람들은 그 돈은 벌고 간 것 같아. 땅 장사한 거지. 부동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언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이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존재 이유도 존재 이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다면 그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BHAG인데요. 크고, 어렵고, 무시무시하고, 대담한 목표. 그러니까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정력적이며, 초점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표적, 공동애적, 역할 모델, 내적 변화, 요 네 가지. 그래서, 월마트가 1990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2000년까지 매출액 1250억 달러의 기업이 된다. 이미 10년 전에 1250달러의 기업이 된다.
2000년도에 1250달러라는 건 엄청났죠. 이러한 목표가 없었던들 과연 월마트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엔 나이키. 1960년도에 아디다스를 격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1960년이면 지금부터 벌써 한 47년 전이에요. 47년. 아디다스를 격파한다. 아디다스가 얼마나 웃었겠어. 그때 아디다스 사람들이 웃다가 배꼽이 다 빠졌대.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때처럼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겠는가. 1940년도. 이 40년도면 뭐 아주 2차 대전도 일어나기 1차 대전 그 전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서부의 하버드 대학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좀 아예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려. 그 미래에 우리의 변화해 가고자 하는 요거는 역할 모델. 그 다음에 1980년도 GE의 잭 웰치 회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속한 모든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의 기업이 된다.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소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첩함을 겸비한 회사로 거듭난다. 그 회사의 그 전체 그 행동 구조, 의사결정 구조, 거대 기업의 스케일 메리트를 가지면서도 소규모 기업처럼 신속하고 기민한 의사결정, 그 기민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본 기업이 어딥니까? G캐피탈. G캐피탈이 뭐 하는 회사예요? 돈 빌려주는. 네? 돈 빌려주는. M&A 회사예요. M&A 회사. G캐피탈. G 수익의 거의 50% 이상이 G캐피탈에서 나옵니다. 냉장고 팔아서 수입이 아닌 기업 팔아서 돈 버는 데가 G라. 그래서 굉장히 매우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 BHAG 쪽에 가장 가까워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이념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는 생생한 표현. 그래서 회사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 딱 듣고 3분 이내에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뭔가 이 설명이 그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헨리 포드. 우리는 자동차를 아주 많이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싸게 생산한다. 봉급 생활자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거리에는 자동차로 철철 넘치고 마차는 봤다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그 당시에 서부의 장고가 이렇게 막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와가지고 막 이럴 땐 그 마차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웃기는 이야기. 그때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주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찍어서 맛을 봤다. 그럴 정도로 형편없이 아주 그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였다니.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누가 이 헨리 포드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그 진짜 그 강한 어그레시브한 그런 열망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결과였다. 이런 얘기. 의도된. 그러니까 우연히 잘하는 것과 의도된 것을 구현하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틀려요. 타이거 우즈가 엊그저께 무슨 최경주가 1라운드에서 1등 했다. 1등 하다가 2라운드에서 막 보기, 더블 보기 거의 내 수준으로 치더라고. 두째 날은 거의 뭐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셋째 날 약간 좀 분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타이거 우즈가 왜 타이거 우즈겠습니까? 의도된 대로 이걸 재현성이 나오는 거예요. 재현성. 근데 의도된 대로 재현성이 안 나오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 잘 치는 사람하고
골프 못 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재현성이 재현성. 우리 게이지 RLR에서 나오고. 박지성의 문제가 뭐예요? 박지성이 왜 골대 앞에서 공 차는데 공이 이렇게 골대 앞에서 차면 공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골대 앞에서 공이 이렇게 가? 이게 문제라고. 호나우두 얘는 그냥 차면 그냥 문전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찼는데 여기서 찼는데 왜 관중석으로 왜 공이 가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재현성. 의도된 대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의도는 이렇게 했어. 근데 구현은 그래서 기업의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된 대로 이게 구현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 같은 거 하면 마음같이 안 되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응?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네. 이런 말이 전부 다 바꿔 이야기하면 의도된 구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